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채 금리가 5%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JP모건 다이먼 대표는요, 금리 7%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7%가 되고요, 그걸 넘어서 10%가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 정말 높죠. 거의 폭락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달았냐 하면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0%를 도달했을 때 진짜 뭐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어그로 끌어서 정말 죄송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둘 중 하나 선택해, 뭐 무조건 올라 무조건 떨어져, 이걸로만 다들 이해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0월 5일에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죠.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요 8,500만 원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고, 금리가 2.45에서 3.5%로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으로요. 대출 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특례로 해서 디딤돌 대출을 소득 1억 3천만 원에 확대할 거라고 하죠. 이게 대출 조건을요 또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계속 풀어주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대구에 5억 원 내외의 신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소득이 받쳐주면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 자금들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지만은 가계대출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고, 또 그 중에서 뭐 영끌족이라 해서 20대 30대 분들이 대출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요 지금 한국은행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맞는 정책들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전세도 버팀목 대출로 금리가 2.1에서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금리로 주택 가격 하락 방어가 힘들다? 근데 가족이나 지인들 이용해서 세입자로 전세 대출 받으면요 저금리로 가격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또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의 잔금대출 금리는요 시중은행들이 5년 고정 3.98%로 진행하고요 가상금리는 마이너스 0.4%라고 하죠. 우리 연초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있었잖아요. 그게 4%대 초반이었는데 금리는 더 올랐는데 지금 아파트의 대출 금리는 그거보다 정책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 가시죠? 시중금리는 분명히 오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은행들이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돈을 계속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연초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거 보셨죠?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나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부실한 은행 파산하고 나면은 그 뒤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예금자들 예금 보호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처음부터 지원 계속 해줘버렸죠. 부실 덩어리였지만은 파산 안 시키고 정부하고 은행들이 자금 지원해주면서 살려줍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임원 연봉은요 2년 새 1억 원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숫자는요 직원들하고 거의 1:1 비율로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도 정부하고 은행이 도와줬고요. 또 작년에는 부동산 하락하니까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해서 돈 바로 풀어버렸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되니까 이번에 PF 해서 자금 대출해준다고 하죠. 건설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을 터뜨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고금리로 해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동산이 터져야 되는데, 미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시간까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다시 연초로 돌아가서요. 제가 우리나라는 돈을 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드렸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가 남미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가 달러를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똑같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돈을 풀고 있고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자, 원화의 공급은 증가를 했고요. 달러의 공급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죠. 1월에요. 1230원에서 지금은 1350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달러를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 정부는요, 아닌 척 하지만은 지금 미친 듯이 돈을 풀어가지고요, 부동산을 부양하고 있어요. 미국은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원화의 공급, 달러의 공급 감소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터질 거냐, 아니면은 다시 살아날 거냐,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해지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한다, 터진다, 그러면요, 환율이 급등할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금리 인하할 때까지 잘 버티면요, 환율은 하락하겠지만은 부동산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또는 보유하실 분들은요, 미국의 고금리로 해서 좀 부동산이 폭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달러로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요, 지금 부동산을 실거주 또는 매수하실 분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